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4월 9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4월 8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5,504명이 추가된 155만 2,880명, 사망자 수는 163명 추가된 42,227명, 회복자 수는 7,640명 추가된 139만 9,38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지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570루피아, 팔 때 14,60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과 설탕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닭고기, 소고기, 계란, 마늘, 식용유의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짜배의 금액은 약 3% 하락하였고 바왕 메라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르바란 휴가기간 귀향 금지를 발표함에도 8,100만 명이 귀향할 것이라는 조사가 발표되자 전국 교통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여러 각 지방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와 근무자들이 5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이동을 할 수 없어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상 교통운행 금지에 대한 문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은 8개의 밀집 지역 내 개인 차량과 기차 운행은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본부 정부 대변인 윗구 박사는 2021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귀향 금지 정책 예외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귀향이 허용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물류, 유통 서비스 및 업무 공식 출장, 병가나 장례 방문, 최대 동반자 1인이 포함된 임산부 촬영과 같은 긴급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2급 기관장의 서명이 있는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책본부는 비공식 부문의 근무나 긴급히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 증명서에 통반단위 행정자치장 통행허가서, 수랏 이진 클루아르 마속과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 허가증은 개인에게 1회만 발급되며 17세 이상은 의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본부는 귀향 금지 기간 여행자에 대해서 통행 허가서와 코로나19 음성 결과서에 대한 심사 작업이 있을 것이다. 이 검사는 휴게소, 대도시 경계지역, 검문소 및 밀집지역 지점의 도착지 또는 통제소와 같은 전략적 장소 등 300개 지점에서 수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특히 인도네시아로 귀국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돌연변이 변종이 있는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귀국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 동안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5일 동안 의무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8일 청와대에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KF-X를 함께 개발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프라보어 장관은 한국에서 열리는 KF-X 시험 제작기 출고식 참석을 위해 전날 방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 양국 간 고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인도네시아의 국방수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굳건한 방산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협력이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 프라보어 장관께서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아세안을 대표하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신남방 정책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이에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하고 정교하게 만들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녹색구역 프로그램으로 사누르 관광지의 거주자 및 근로자와 외국인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발리 덴파사르 사누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553명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주 외국인 가운데 외교관과 가족, 장기 체류 비자, 끼탑 소지자만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나 발리 사누르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요건은 단기 체류 비자, 끼타스가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발리 보건당국은 사누르에서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중앙정부의 절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녹색 지역의 주민과 근로자 모두가 예방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디아가 살라우딘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발리 관광객 수용을 6월에서 7월에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 장관은 발리 투자 포럼에서 정부가 5년 장기 관광비자 발급을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이 조치가 인니 관광산업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관광객들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약 1조 5천억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푸아 정치권에서 곧잘 논란의 중심에 서는 루카스 은엄베 파푸아 주지사가 이번엔 몰래 뒷글로 파푸아 뉴기니 국경을 넘어갔다가 붙잡혀 인도네시아 측에 인계된 후 견책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었습니다. 루카스 주지사는 오젝을 타고 주로 국경 근처 부족들만 사용하는 경로를 따라 국경을 넘었다가 그의 입경에 대한 제보를 받은 파푸아 뉴기니 측 바니무 당국이 곧바로 그의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변명은 현지 전통치료를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장관은 이 사건을 개탄스러워하며 무려 주지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출국 전 내무부 재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 루카스 주지사를 즉각 징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티토 내무장관은 규정을 어기고 재가도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단히 이야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루카스 주지사가 2명의 친척과 함께 파푸아 뉴기니 국경을 넘은 것은 3월 31일의 일로 그들은 파푸아 뉴기니 수도인 바니무의 메달리온 호텔에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당국은 루카스와 그의 친척들을 불법 월경인으로 규정한 후 파푸아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티토 장관은 루카스가 병명을 알릴 수 없는 모종의 질병 치료를 위해 자카르타에 자주 드나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스 주지사는 2020년 4월 중부 자카르타 가토 수브로토 육군병원에 의료검진을 위해 전세기편으로 도착했으나 빠듯한 일정으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나중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부인되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치료받은 것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당시 자카르타에 왔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월 9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 까시!